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모처럼 법원에 왔습니다. 서초동이고요. 조금 전 오후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항소가 모두 기각됐고요. 1심형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 또 다투는 수밖에 없는데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었거든요. 징역 1년 구형을 했으니까 징역 1년 선고를 해달라라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였는데 다 기각되고 1심형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업무방해 사건은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최강욱 의원이 2017년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다. 그리고 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고려대 대학원이나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을 해서 입시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방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겁니다.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최강욱 의원의 또 다른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최강욱 의원이 줄곧 1심에서도 그렇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그렇고 주장했던 것이 크게는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거고, 하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그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칭이 체험활동이든 인턴 활동이든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이냐, 이런 내용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제가 혹시나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1심 판결 이후에 사정 변경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실관계 측면에서 최강욱 의원 측에서 증거를 하나 제출을 했어요. 1심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인데,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아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또는 만남을 연기하기로 한 것, 또는 통화하기로 한 것,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뒤늦게 찾아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아들이 법무부인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뭔가의 일을 했고 나와 만났고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 물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고발사주 사건이 확인이 됐잖아요. 최근에 수사를 통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죠.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을 검찰로 이첩을 했죠. 아마 검찰에서 정리해서 기소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기소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고발사주라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고발사주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당시에 윤석열이 일방적인 지시를 해서 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차장검사한테 지시를 해서 전격적으로 기소하고, 더더군다나 이 사건을 기소한 시점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그 직전에 기소한 거거든요. 40분 전이라나 그렇죠. 그 직전에 기소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최강욱이라는 정치인을 끌어안칠 목적으로, 배지를 뗄 목적으로 표적 기소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줄곧 했었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인턴 확인서나 체험활동을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 중에 최강욱 의원만 유일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도 기소를 안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최강욱 의원을 피의자로 언제 입건했는지조차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초반에는 밝히지도 못했었습니다. 자기들은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나한테 발송된 출석 요구서는 피의자용이 아니었다라고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기소를 했던 겁니다. 이런 전반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공소권 남용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발사주 사건이 실제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 연결선상에서 검찰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것이 또 간접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다이어리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시간을 다 수행한 것인지, 또는 본 사람이 있고 들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그 기간에 드나들면서 확인서에 적혀 있는 대로 변호사 직역에 대해서 상담하고 뭐 문서 정리하고 영문 번역 일을 수행한 것인지 이런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또 피의자가 피고인이 무죄를 또 입증해야 되는 이런 흐름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뭐 대법원 판결 끝났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혐의로 조국 전 장관하고 함께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한동안 지금 보류돼 있다가 지금 6월 초에 다시 재판이 재개되는데 여기에 이 사건이 또 공소사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대학원에 제출하게 해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그 공모자로 함께 기소가 돼 있고요. 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사건에는 이게 2017년 인턴 확인서거든요. 이듬해 2018년에 충북대 법전원에 제출할 때는 그 시간을 더 부풀려서 위조를 한 혐의도 또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유관 사건에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지금 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됐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매우 악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다음 달에 또 열리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이건 뭐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고발 사주 사건이 확인이 됐잖아요. 실제로 사주한 고발장이 존재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시켰는지 한동훈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왼팔에 해당이 되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명의로 김웅에게 전달되고 야당에 흘러들어가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소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바로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이 고발사주의 실체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더군다나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끝나고 나서 이 고발사주가 터졌거든요. 고발사주 사건이. 그래서 항소심 재판 진행 내내 이 고발사주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라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면서 계속 재판을 2달 텀, 3달 텀으로 천천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장 검찰 수사 결과로 1차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매우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됐다. 두 개 사건을 놓고 보면 사실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형이 그대로 유지가 돼도 의원직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1심에서 유죄지만 그나마 유죄지만 벌금형은 8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건은 누가 봐도 표적 수사에서 기소한 것 고발을 사주해서 야당과 협잡을 해서 기소한 것이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로서 받아내는 것이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다만 오늘 이제 항소심 판결 난 업무방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거든요. 근데 징역형도 금고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게 돼 있고 일반 형사 사건은 대법원 가가지고 뭐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조금 다를 거고요. 오늘 법정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이 법정에 함께 나왔습니다. 뭐 황운하 의원, 김의겸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등 한 67명의 의원들이 법정에서 함께 방청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선고가 나오지 않아서 좀 씁쓸해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최강욱 의원도 선고 후에 참담하죠. 최강욱 의원 입장이 돼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국 공격 연장선상에서 최강욱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당장 고발 사주권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판사 사찰도 그렇죠. 이 고발 사주 1차, 2차도 그렇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업무방해 사건 유일한 기소 한 것만 봐도 그렇죠. 또 누구를 또 명예훼손했다면서 추가로 기소한 사건도 그렇죠. 그걸 묶어놓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 한무기거든요. 검찰이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수사권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 무기로서 그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냥 이게 검찰로 들어가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에만 매몰돼서 이걸 시간을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니까 복장이 뒤집힐 일일 겁니다. 기자들 앞에 맞닥뜨려서 잠시 뭐 문답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이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무엇보다도 공소권 남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3일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에 대해서 검찰이 기피 신청을 했었잖아요. 뭐 증거 채택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고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항고를 했고 항고도 또 기각됐어요. 재항고 기회가 한 차례 더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재항고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기존 재판부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마 6월에 재판이 열리면 일단 재판부가 그 증거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그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6월 22일에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또 열리니까 그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게 만약에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면 그리고 그대로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면 유성 간첩 조작의 피해자죠.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됐던 것에 이어서 아마 역사책에 법학책에 기록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또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